청소나 하는 주제에 명품백 옆에 앉으려고 23년 만에 동창회. 강남 호텔 연회장에 모인 친구들은 명품으로 치장했고 한 여자만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정유진, 41살. 친구들은 그녀의 거친 손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죠. 청소부 동창 실물 인증 크크크 댓글이 60개 넘게 달렸습니다. 모두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며칠 후 500명이 모인 세미나장. 회장이 무대로 한 여자를 불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녀가 올라오자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부라고 무시당한 여자가 동창들에게 단 한마디로 복수한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조롱하던 동창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유진은 손끝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등은 세제 때문에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청소약품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죠. 41살 여자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오늘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보라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완벽해요. 100% 이깁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죠. 근데 법원 커피는 진짜 지는 게 정상이긴 해요. 자판기 커피보다 못해요. 유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오후 2시, 1시간 뒤면 판결이 나옵니다. 명예훼손. 그 무겁고 낯선 단어가 유진의 삶에 들어온 건 고작 3달 전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톡방에 올라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지원이 찍어 올린 그 사진 속에는 유진의 거친 손과 낡은 가방이 명품 백과 나란히 놓여 있었죠. 댓글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청소부 동창 실물 인증 크크크 손 좀 봐라. 디귿디귿디귿 인생 별거네 진짜. 유진은 그날 밤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심지어 아이들 급식실에서까지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죠. 저 사람 SNS에 올라온 그 사람 아니야? 청소하는 사람 맞대. 남편 도연이 법적 대응을 권했을 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사람을 짓밟은 거야. 결국 고소장을 접수했고 3달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세우고 변호사와 몇 번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들에 상처받았는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지원이 걸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그녀는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옆에는 남편 강민호 부장이 서 있었죠. 민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신보라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들어가요. 긴장 푸세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두근거림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일까, 기대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사건 준비하세요.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이 돌아갑니다. 유진의 집 현관에 초대장 한 장이 배달됐습니다. 흰색 봉투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반짝였죠. 강북여고 88학번 동창회 마이너스 2025년 3월 15일 오후 6시 강남 그랜드 호텔 연회장. 유진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23년 만에 초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동창회에 간 적이 없었죠. 갈 이유도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행거에 걸린 옷들은 대부분 작업복이었습니다. 청소할 때 입는 면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들. 그 사이로 몇 벌 안 되는 외출복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죠. 유진은 낡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1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손. 세제와 물에 절여진 듯 거칠고 붉은 손이 블라우스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갈까 말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유진을 봤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과 거울 앞에 선 아내의 모습을 한눈에 읽어냈죠. 동창회? 도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읽더니 웃었습니다. 가지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 것도 좋잖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어울려요. 애들은 다 잘 살 거예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나만 청소하고 있는데 무슨 얼굴로 가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청소한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청소가 천한 일인 줄 알아? 그럼 세상에 천한 일투성이네. 밥 짓는 것도, 아이 가르치는 것도, 건물 짓는 것도 다 천한 일이야? 유진은 남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평가받으면 안 돼. 입은 옷으로 가진 돈으로 하는 일로 평가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사람이야.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가끔 이렇게 격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유진이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참지 못했죠. 유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사람들은 다 봐요. 뭘 입었는지, 뭘 들었는지, 무슨 일 하는지. 그게 전부예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지. 당당하게. 왜 숨어?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랐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비교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틀을 고민한 끝에 유진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어떤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말들이 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었죠. 초대장을 가방에 넣으며 유진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평가받으면 안 돼.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월 15일 오후 6시 강남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로비를 통해 보이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고급 차량을 주차시키는 모습이 보였죠. 유진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면바지. 가방은 3년 전 마트에서 산 인조가죽 토트백이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지갑뿐이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탈올. 금박 글씨가 새겨진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과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마다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여자들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남자들은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입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죠. 어머, 유진이? 누군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김미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어깨까지 내려왔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죠. 진짜 왔네. 와, 25년 만이지? 미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시선이 유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거칠고 붉게 부은 손. 미나는 재빨리 시선을 걷었지만 유진은 느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유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유진을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5명이 이미 앉아 있었죠. 모두 유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진이 왔어. 어머, 진짜 유진이네.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다른 감정을요. 호기심, 비교, 그리고 미묘한 우월감.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고 메뉴판에는 코스 요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격을 따질 사람들이 아니었죠. 유진아, 요즘 뭐해? 옆자리에 앉은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도 덧붙였죠.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이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청소?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말끝이 올라갔습니다. 응. 빌딩이랑 사무실 청소. 유진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청소업체들 잘 나가던데. 프랜차이즈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직접 해. 용역 계약으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어. 강남 쪽이라 바쁘긴 한데 보람 있더라.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명은 법무법인 변호사, 한 명은 영어학원 원장, 또 한 명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등급이 매겨졌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은 지원은 한눈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는 버킨백을 들고 있었죠. 가격만 수천만 원은 할 가방이었습니다. 지원 옆에는
남편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에르메스 넥타이를 맨 민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영업부장 강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명함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한서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으니까요. 지원이 유진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 유진이 왔네? 지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지원아. 오랜만이야. 지원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인조가죽 가방, 거친 손. 모든 것이 지원의 눈에 담겼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너, 요즘 뭐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유진은 답했습니다. 청소일.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원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갑자기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추억 남겨야지. 유진아, 우리 사진 찍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원은 유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유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는지 다시 각도를 바꿔 찍었습니다. 이번엔 테이블을 배경으로 잡았죠. 잠깐만.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 지원이 자신의 버킨백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의 가방을 슬쩍 옆으로 밀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명품 버킨백과 3년 된 인조가죽 토트백이 나란히 놓인 모습.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손도 같이. 지원이 유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친 손과 매끈한 손이 화면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지원의 손톱은 젤레일로 반짝였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죠. 유진의 손은 세제 때문에 붉고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지원은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완벽해. 추억 많이 남기자. 응. 지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연회장에서는 지원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골라 단톡방에 올렸죠. 강북여고 88학번 단톡방. 50여 명이 들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청소부 동창 실물 인증 크크크 손 좀 봐라. 순식간에 댓글이 터졌습니다. 헐 진짜네. 인생 별거네. 우리 중에 저런 애가 있었어? 명품 옆에 저 가방 뭐냐 키읔키읔키읔. 손 거칠다 진짜.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울렸고 사진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가 은하를 봤습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사실이잖아. 청소부 맞잖아. 태영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손 진짜 거칠네. 프로 청소부 인증이야.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누군가는 신이 나서,
미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민수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55살 남자는 술 기운이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자랑하던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거 유진이야? 야, 진짜 프로페셔널한 손이네. 30년은 닦아야 저렇게 되지. 민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프로지. 청소 30년 경력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복도를 걸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피해졌습니다. 유진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은하는 태연하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고 태영은 옆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유진을 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그러면서도 회피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음식 나왔어. 먹어. 미나가 접시를 밀어줬습니다. 유진은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손으로 우리 집 청소하러 오면 어떡해? 낮은 목소리였지만 유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붉은 손. 오늘따라 더 흉하게 보였습니다. 은하가 유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바빠? 청소할 때 많지?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 속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됐다는 것을, 남편의 말대로 당당하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월요일, 유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한서그룹 본사 빌딩이었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지기 전에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시간. 그때만큼은 아무 시선도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8시쯤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두 여직원이 유진을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SNS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청소부 인증샷 그 사람. 목소리는 작았지만 유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SNS? 인증샷?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유진 앞으로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청소 도구를 챙기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강북여고 88학번. 50여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위로 올리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의 거친 손과 낡은 가방이 유독 강조돼 있었죠. 그리고 댓글들. 청소부 동창 실물 인증 크크크. 손 좀 봐라 디귿디귿디귿.
명품 옆에 저 가방 진짜 웃기네. 30년 경력자 손맛. 우리 중에 저런 애 있었어?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사진은 이미 공유됐고 댓글은 60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로도 퍼진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청소팀 라인 말이야. 요새 창고에서 물건 없어진 거 그쪽 사람들 아니야? 아, 카드키 복제 얘기 나오던데?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고 도난? 카드키 복제? 그게 무슨 소리죠? 유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꼬리를 물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계속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 커뮤니티, 심지어 회사 게시판까지.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도연은 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유진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도연은 화면을 내려보며 사진과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미쳤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죠. 고소해. 당장 고소하자. 이건 명예훼손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갈래. 고소하면 더 시끄러워져. 사람들 입에 더 오르내리고. 넘어가? 이걸 넘어가라고? 도연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한테 뭘 한 건지 몰라.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거야. 사진 찍어서 인증샷이라고 올린 거라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한다는 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여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아.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사는 거랑 당하고 사는 건 달라. 지금 당신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 도난 사건이랑 엮이고 있다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수군거림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유진은 법무팀 신보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보라 변호사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요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많이 도는 거 알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라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유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세상과 싸우는 일이었죠.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넘어갈까, 싸울까, 참을까, 맞설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유진은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였죠. 한서그룹 청소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 월급도 있었지만 유진은 자기 몫을 벌고 싶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하고 영수증을 건네는 일. 단순했지만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합계 27,500원입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카드를 내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봉투를 달라고 했죠. 봉투요? 300원입니다. 300원? 그냥 주면 안 돼요? 봉투 하나에 300원씩이나 받아?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료예요. 손님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럼 죽든지. 유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동전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50원, 100원, 10원. 손님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불쌍해. 불쌍하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바닥 기어다녀. 아이의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동전 하나를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죠. 빨리 안 죽고 뭐해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유진은 나머지 동전을 주워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300원 받았습니다. 봉투 드릴게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손님은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갔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유진을 봤습니다. 동정, 무관심, 경멸.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일했습니다. 1시간, 2시간, 6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붉은 손, 세제에 절여지고 물에 불고 바닥에 다른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왔을까요? 그런데 왜 이 손은 자꾸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저녁 먹으러 나올래?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은 침묵 너머로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누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당장 집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유진이 봤는데 거기서도 일하더라. 키읔키읔. 진짜 생활 빡세나 봐. 청소에 마트까지 크크크 돈이 얼마나 없으면.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박수진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났던 그 수진. 오늘 마트에 왔었나 봅니다. 사진까지 찍어 올렸더군요. 계산대에 서 있는 유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본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와 유진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고소하자. 당장 내일 변호사 만나자.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전을 주울 때, 바닥에 무릎을 댈 때, 아이의 엄마가 한 말을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 무너졌습니다. 응, 하자. 고소하자. 이제 안 참을래. 유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도연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당신 잘못 없어. 하나도. 다음 날 일요일, 유진과 도연은 신보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보라는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단톡방 캡처본, 사진, 댓글 전부 증거가 돼요. 보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 시작돼요. 각오하셔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보라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주 화요일, 유진은 초등학교 급식실 봉사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하는 봉사였죠. 급식 조리사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식판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망을 썼습니다. 커다란 국자를 들고 국을 푸는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40분.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안녕. 오늘 국 맛있어. 많이 먹어. 첫 번째 아이의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 줄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유진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손 왜 그래요?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붉은 손. 손등에는 세제 때문에 생긴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많이 써서 그래. 아파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아이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급식실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정유진이네. 서지원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차 학교에 왔나 봤습니다. 지원은 다른 학부모 2명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유진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여기서도 봉사하네. 아이고, 진짜 부지런하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내 고등학교 동창. 청소하는 애. 지원이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조리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애는 강남 좋은 학원 다니고 있어. 특목고 준비 중이야. 집안이 받쳐줘야 애들 교육도 되는 거야. 어떤 집은 대대로 일만 하고 어떤 집은 대대로 잘 살지. 그게 계급이야. 지원의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조리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국자를 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한테 왜 그래요? 줄에 서 있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자기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엔 등급이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윗사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평생 밑바닥이지. 밑바닥이요? 응. 저렇게 남밥 퍼주고 바닥 닦는 일. 그게 밑바닥이야. 유진은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앞이야. 그런 말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야. 일에 등급 같은 건 없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리사들이, 학부모들이 유진을 봤습니다. 나는 바닥을 닦고 밥을 푸고 청소를 해. 그게 내 일이야. 그런데 그게 밑바닥이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나는 내 일을 떳떳하게 하고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줌마처럼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줌마국 맛있게 퍼줘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유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의 귀함을, 사람의 가치를요. 지원은 헛기침을 하며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급식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아이의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유진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할 건 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건 이 일을 무시하는 시선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뭐?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전화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맨날 뭐라고 했는데. 응, 이제 알았어. 그리고 고소 잘한 것 같아. 잘했지. 당연하지. 유진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유진은 신보라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 나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이 가요. 보라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넘쳐요. 단톡방 캡처, 사진, 댓글 전부 증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그룹 본사. 강민호는 자기 자리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명예훼손 피의자 조사. 고소인은 정유진. 이게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민호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급한 일 생겼어. 저녁에 얘기해. 무슨 일인데? 나중에. 끊어. 전화를 끊고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명예훼손. 회사 임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그룹 전 직원에게 긴급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긴급 전 직원 필참 세미나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한서타워 대강당. 부서마다 술렁였습니다. 영업팀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세미나래요? 민호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왠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장민수를 만났습니다. 55살 민수는 회사 영업본부장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말 많기로 유명했죠. 야, 태영아. 오늘 세미나 뭔 내용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형님. 에이, 신규 사업 발표 아니야? 내가 해외 지사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중국어도 못하는데. 민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태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눈치 없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대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신보라 변호사를 마주쳤습니다. 보라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세미나 무슨 내용이에요? 태영이 물었습니다. 보라 변호사는 태영을 빤히 봤습니다. 부장님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근로기준법 37조, 형법 311조. 준비 많이 했거든요.
보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영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은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나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이거 진짜야? 태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회장님 직접 나온대. 큰일이네. 혹시 구조조정 아니야? 형님, 조용히 좀.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말의 무게, 존중의 가격.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인사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게... 뒷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맨 뒤 복도에 섰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돌아봤습니다. 저 청소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신보라 변호사가 유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하자. 보라 변호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대본 법률 드립 풀버전이에요.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총동원이에요. 법원 커피보다 쓸 거예요. 유진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무대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료를, 고객을, 가족을.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영은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철학 강의야? 형님, 제발 좀. 태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분.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여러분이 딛고 선 그 바닥을 깨끗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왜? 그분의 이름은...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유진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00명의 입에서 동시에 소리가 터져나왔죠. 뭐라고? 회장님 부인? 청소하는 분이? 태영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자리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헐, 진짜? 저분이 회장님 부인이시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25년 전 결혼했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무대 옆 통로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5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대 중앙까지 걸어갔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고 유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합니다. 이 건물을, 이 회사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웁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밑바닥 인생. 손 좀 봐라. 저 손으로 우리 집 청소하러 오면 어떡해. 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청소부 인증샷이라고. 댓글이 60개 달렸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들이었죠. 그 사진은 회사 게시판에도 커뮤니티에도 퍼졌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명품 가방과 낡은 가방이 나란히 놓인 사진. 댓글들도 함께 떴습니다. 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청소를 한 게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잘못입니까? 명품을 들지 않은 게 잘못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선 게 잘못입니까?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을 일로 평가합니다. 청소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그 일 자체로 사람을 재단하죠.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에 귀천이 있습니까? 청소가 천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 회의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장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강민호 부장.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웃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당신 부인도 함께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호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신보라 변호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법무팀 신보라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11조에 해당됩니다.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보라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단톡방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50여 명이 들어 있었고 사진과 댓글이 공유됐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도 예정돼 있고요. 법적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민수가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법률 드립 장난 아니네. 장민수 본부장님도 댓글 다셨죠. 프로페셔널한 손, 30년 경력. 기억하세요?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15줄 위 자리까지 시선이 쏠렸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목적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합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소를 할 겁니다. 이 일이 제 일이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500명 전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유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유진을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여직원은 유진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어제 세미나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여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강 부장님이랑 장 본부장님 진짜 회사 그만두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사진 한 장 올린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직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여직원이 내렸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유진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배 부장님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대. 진짜? 무슨 일인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너무 충격받아서. 에휴, 그 정도까지 갈 일이야? 유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신보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 피고인 측에서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합의요? 네. 사과문 작성하고 합의금 500만 원 지급하겠대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을까요? 보라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유진 씨 선택이에요. 근데 피고인 측 변호사가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요. 고의가 없었다고요? 네. 그냥 추억 사진 찍은 건데 오해를 샀다는 식이에요. 댓글도 장난이었다고 하고요.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장난이요? 60개 댓글이 다 장난이었대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법정 가면 저쪽도 나름 논리를 펼칠 거예요.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 미나야. 김미나였습니다. 동창회 때 만났던 미나. 응, 미나야. 저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지원 좀 살려줘.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원이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 그건, 알아, 지원이 잘못했어. 근데 유진아, 넌 이미 이겼잖아. 회장 부인이잖아. 더 이상 뭘 원해?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나야, 나는 제발 고소 취하해줘. 합의해줘. 지원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2개월 정직 받았어. 민수는 경고 처분. 지원은 정신과 치료 중이래.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심하게 했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한 거야. 사과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대. 애들까지 피해보고. 그건 지원이 선택한 결과야. 당신 책임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경찰서 조사실, 유진과 지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23년 만에 재회가 경찰서였습니다. 지원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마른 입술.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명예훼손 사실 인정하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의가 있었습니까? 지원이 유진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회장 부인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어.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아니면 괜찮았어? 청소부면 조롱해도 돼? 지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몰라? 문제가 뭔지. 유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내 직업이 아니야. 문제는 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다는 거야. 지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정유진 맞아?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 지원 언니야. 서지원 친언니. 너 때문에 우리 동생 지금 약 먹고 있어. 정신병원 입원하려고 해. 그거 알아?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 회장 부인이라며? 돈 많잖아. 그 돈으로 서민 하나 짓밟으려고? 재밌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SNS 봤어? 지금 내 욕 엄청 먹고 있어. 회장 부인이 청소부 코스프레 하면서 약자 괴롭힌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SNS 좀 봐줘. 도연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부인, 동창 명예훼손으로 고소, 재벌가 며느리의 과잉 대응 논란, 청소 코스프레하다 들킨 회장 부인, 동창 인생 파탄.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청소를 해? 코스프레 아니면 뭐야? 동창 인생 망가뜨리고 뭐가 그리 당당해. 가정 파탄 낸 거 맞잖아. 애들까지 피해보는데. 법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론 글렀네. 유진은 휴대폰을 보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진정해. 악플러들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나를 가해자로 만들잖아.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정 파탄 낼 정도로. 그러게. 사과받으면 되지 뭘 고소까지 해. 돈 많으면 다야. 약자 괴롭히는 거잖아.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보라 변호사였습니다. 유진 씨, 지금 기사 봤어요? 네, 봤어요. 피고인 측에서 여론전 시작한 거예요.
예상했던 수법이에요. 걱정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여론이랑 법은 달라요. 법적으론 우리가 이겨요. 그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라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죠. 알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점심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부인의 명예훼손 고소건이 논란입니다. 피해자 측은 과잉 대응이라 주장하며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유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나 고소 취하할까봐.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람들 눈빛이 말들이. 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어. 당신은 가해자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 유진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하나도. 그럼 왜 이렇게 아파?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 그게 세상이야. 약자가 강자한테 맞서면 세상은 약자를 욕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유진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도, 진실도, 용기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보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의할게요. 고소 취하하고 싶어요. 보라 변호사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요. 천천히 생각해요. 유진은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싸우겠어.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라를 만나 서류에 사인하면 끝입니다. 500만 원 받고 사과문 받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유진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강북여고 88학번. 나간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30명 정도였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하와 함께 찍은 사진. 명품 가방과 낡은 가방. 거친 손과 매끈한 손. 댓글들. 청소부 동창 실물 인증 크크크. 손 좀 봐라 디귿디귿디귿.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붉은 손. 세제에 절이고 물에 불리고 바닥에 다른 손. 이 손이 왜 조롱받아야 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멀리 한서타워가 보였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유진처럼.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부인 명예훼손 고소 수십 개 기사가 떴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과잉 대응. 가정 파탄 낸 거 맞잖아. 법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론 글렀네. 유진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파묻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앉아?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합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났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안타까워. 뭐가?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당신 잘못도 아닌데. 남편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결정을 존중해. 합의하고 싶으면 해.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뭐? 당신 후회 안 할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때 가서 생각하겠지. 그때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그때 왜 물러섰을까? 근데 너무 힘들어.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당신 급식실에서 뭐라고 했어? 은하한테. 유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급식실, 아이들 앞, 은하의 조롱, 일에 등급 같은 건 없다고 했어. 맞아. 그 말 했잖아. 당당하게. 그런데 지금은 왜 물러서려고 해?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 사람들 눈빛이, 말들이. 그 사람들 당신 인생 살아주나? 당신 대신 바닥 닦아주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상 사람 다 당신 편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적어도 당신은 당신 편이어야지. 당신 스스로 물러서면 안 돼. 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유진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내일이잖아. 한서타워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불을 켰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물을 적시고 짜고 다시 닦았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더러운 창문이 깨끗해졌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배달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할 겁니다. 그들 모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떳떳하게 유진은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복도를 끝까지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바닥이 빛났습니다. 8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보라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9시에 카페에서 봐요. 천천히 오세요.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유진은 신보라 변호사를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보라 변호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정리하고 있었죠. 왔어요. 보라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진은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역력했죠. 합의하고 싶다고 했죠? 보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왜요? 보라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못 버텨요? 유진 씨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이 말들이. 사람들이 뭐래요? 가해자래요? 웃기네. 보라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의뢰인 보호한답시고 여론 조작한 거죠.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화면에는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 변호사가 보여준 건 다른 기사들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범죄다. 피해자 2차 가해 멈춰야. 재벌 코스프레 프레임의 허구성. 직업차별. 이제는 법으로 심판받는다. 이것도 봐요. 댓글 반응. 보라 변호사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청소가 뭐가 잘못이야? 일 자체를 무시하는 게 문제지. 합의 압박하는 거 2차 가해 맞음. 피해자 탓하지 말고 가해자 반성시켜라. 유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편도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다 적은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만 들려서 그래요. 보라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진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유진 씨가 만약 정말로 청소부였다면요? 회장 부인 아니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었다면 고소 안 했을 거예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소했을 거예요. 왜? 잘못된 거니까. 그럼 지금 왜 포기해요? 회장 부인이라서? 돈 많아서? 그게 죄예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지원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애들까지. 그건 지원이 선택한 결과예요. 보라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원이 사진 안 찍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에요. 지원이 단톡방에 안 올렸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고요.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유진 씨예요. 지원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합의서예요. 여기 사인하면 끝이에요. 500만 원 받고 사과문 받고 다 끝나요. 유진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유진 씨,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보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돈? 사과문? 아니에요. 후회가 남아요. 내가 왜 물러섰을까? 내가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그 후회요. 유진은 펜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변호사 10년 했어요. 많이 봤어요. 합의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왜 그때 끝까지 안 싸웠을까 평생 후회하더라고요.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청소하는 사람. 다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급식실에서 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유진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우는 건 은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청소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변호사님,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 안 합의할래요. 보라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까지 판결 받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원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세상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일에 귀청 같은 건 없다고. 보라 변호사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합시다. 법정에서 만나요. 카페를 나서는 유진의 걸음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 남편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유진은 남편의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갈 뿐이었습니다. 2주일 후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유진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신보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 옆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서 있었죠.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노트북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부인의 명예훼손 재판.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최종 진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단톡방에 게시했습니다. 청소부 인증샷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 60여 개가 달렸고 모두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직업 차별적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동창과의 추억을 남기려 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보라 변호사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왜 명품 가방을 일부러 나란히 놓았습니까? 왜 손을 강조해서 찍었습니까? 이게 추억 사진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은하를 받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유진은 은하를 받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회장 부인인 줄 몰라서가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게 잘못이었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진짜로. 넌 당당했어. 내 일을 떳떳하게 했어. 나는 명품 들고 다녀도 늘 불안했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어울리나? 그 불안함을 너한테 풀었어. 미안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였잖아.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이었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었어. 근데 나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 겉모습만 보고 돈만 보고. 정말 미안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진을 지원이 불렀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유진이 멈춰섰습니다.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근데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지원아, 나는 지금도 청소해. 앞으로도 할 거야. 이게 내 일이니까.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그룹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2개월 정직, 장민수 본부장은 경고 처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고.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유진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해야 할 일 한 거야. 유진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석 달 후, 유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내일이잖아.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저녁에 봐. 한서타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불을 켰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여직원이 유진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였습니다.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기, 저 신입사원인데요. 저도 나중에 유진 씨처럼 당당한 사람 되고 싶어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나처럼요? 네. 회사에서 다 들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유진 씨 생각할게요. 여직원이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장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유진 씨,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민수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근데 유진 씨는 진짜 대단해요. 저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법정까지 가는 거.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웃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오후 3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보라 변호사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진 씨, 잠깐 시간 돼요? 커피 한 잔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 씨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다들 참고 살다가 유진 씨 보고 용기 낸 거래요. 정말요? 네. 유진 씨가 길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유진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어때요? 책이요? 네. 제목도 벌써 나왔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한 동창들. 내가 회장 부인인 건 상상도 못했을 걸 어때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솔직하네요. 생각해봐요. 유진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예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책 낸대. 진짜?
축하해. 남편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 정말. 다음 날 토요일, 유진은 초등학교 급식실 봉사에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늘 국 맛있어. 많이 먹어. 한 아이가 유진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손은 이제 안 아파요? 응, 안 아파. 튼튼해졌어. 유진이 아이의 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급식실을 나서는데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지원아? 응. 나도 오늘 봉사 왔어. 너처럼. 지원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많이 변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원이 웃었습니다. 응. 너한테 배웠어. 일에 귀천이 없다는 거. 잘했어. 유진이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급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초대장을 들고 고민했었습니다. 갈까 말까? 숨을까 나설까? 이제는 압니다.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당당해도 된다는 것을, 손이 거칠어도, 옷이 소박해도, 일이 평범해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아, 다음 달 동창회 한대. 이번엔 올 거지? 너 없으면 안 돼. 유진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청소복 입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1살 여자, 청소하는 여자, 당당한 여자. 유진은 웃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청소부라고 무시당했던 여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단톡방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조롱이 결국 판결로 끝났죠. 벌금 300만 원, 손해배상 500만 원. 하지만 유진이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중.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얼마를 버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친 손이 누군가의 깨끗한 아침을 만들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낡은 옷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면요? 그 사람의 평범한 일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면요? 유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합니다. 이 일이 제 일이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일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일을 낮춰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손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일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